안녕하세요. 볼리TV 송혁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심각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K리그 명문이죠. 자, 수원 삼성 블루잉스가 올 시즌 두 번째 감독 교체를 단행을 했습니다. 교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뭐 경질이라는 표현이 맞죠. 구단에서 애초에 감독이 사임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 사임했다고 발표한 날 그 감독은 이미 삭발을 하면서 전의를 불태웠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구단이 사실상 경질을 하면서 감독 스스로 사임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그런 과정도 그렇고 수원이라는 팀이 정말 입으로 강등이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 팬들뿐만 아니라 K리그 팬 전체가 수원 삼성의 처사에 많은 한탄과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두루두루 이제 K리그 최고 전문 기자죠, 서호정 기자, 우리 서호정 기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호정 기자가 좀 지방에 내려가 있는 관계로 전화 연결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호정 기자. 네, 안녕하세요. 서호정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야 되는데 하여튼 서호정 기자 사정이 있어서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는 상태여서 전화 연결을 좀 했고요. 자, 지금 K리그 이제 정규 시즌 2경기 남았고 스플릿 나뉘면 이제 5경기 남았습니다. 7경기 남은 상태에서 수원 삼성의 강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다이렉트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 사실인데, 올 시즌 초에 이미 이병근 감독을 내보냈고 그 뒤로 김병수 감독을 정말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굉장히 뜻밖의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 경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일단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경기를 위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뭐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성적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죠? 예. 네, 수원이 지금 4연패에 있고 이제 다시 최하위 11위 이제 강원과의 승점 차가 3점으로 벌어졌고 11위가 돼야 그래도 승강 플레이오프라는 새로운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은 다이렉트 강등이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수원 수뇌부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좀 껄쩍지근했다.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은 예의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네. 일단 뭐 그 지난 주말 토요일에 대전전 패배 이후 다음 날은 이제 선수단 휴식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김경수 감독이 삭발을 했다라는 루머가 축구 커뮤니티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진위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더 놀라웠던 건 이제 다음 날에 발표된, 다음 날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김병수 감독이 이제 물러난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금 더 정리를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하면 대전 원정 패배 이후에 김병수 감독이 삭발을 했다는 것은 그때까지는 뭐 경질, 사임 어떤 쪽이든 전혀 감독은 들은 게 없다는 얘기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김병수 그렇죠? 감독이 삭발을 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어떤 대화를 통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축구적인 부분을 통해서 선수단의 변화와 좀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이끌었는데 그 부분에 한계를 느끼니까 감독이 사실은 감독이 삭발을 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잖아요. 흔치는 않죠. 예. 그만큼 수원이 수원이 간절한 건, 절박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그 절박함을 감독이 어쨌든 그런 행동으로서 좀 보이기 위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오전 훈련을 김병수 감독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선수들도 김병수 감독이 거의 뭐 삭발에 가깝게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제 좀 심적으로 침통해했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선수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삭발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군요. 나타났죠. 네. 그랬는데 이제 점심을 마치고 이제 오후로 접어드는 순간 이제 구단에서 김병수 감독에게 연락을 취했고 구단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무국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으로 와달라. 라는 얘기를 했고, 김병수 감독은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거취에 대한 어떤 결정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구단에서도 일단 좀 사무국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면서 오늘 그 얘기를 했고, 그 얘기에 김병수 감독은 내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 구단에 분명히 있다. 그리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렇다면은 결정을 내렸다면은 굳이 내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기를 해달라. 경질을 한다. 그리고 그 경질을 했다는 걸 정확하게 밖에다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지금 감독님은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삭발하고 왔는데 구단 쪽에서 먼저 들어와 달라고 얘기한 것, 그리고 그때 이미 그 김병수 감독과 구단이 전화를 통해서 감독직에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된 건데, 여기서 이제 김병수 감독은 이거는 내가 사임이 아니라 경질이니까 경질이라고 확실히 발표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구단은 그 이후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특정한 곳이 아니라 이제 두 군데입니다. 일간스포츠하고 스포츠 경향에서는 분명히 구단 관계자 입을 통해서 김병수 감독이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놓겠다, 자진 사퇴하겠다 의사를 구단에 전함으로써 감독 교체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보도를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김병수 감독이 다시 한번 언론을 통해 가지고 경질이다. 나는 자진 사퇴가 아니라 계속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삭발까지 했는데 구단에서 이제 경질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단 쪽에서 통보를 받고 이제 구단 쪽에서는 이 얘기를 듣고 연락한 몇몇 매체에 감독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날 서호정 기자가 이제 김병수 감독님이랑 영상 통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삭발을 했다 여부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는 그냥 루머로만 나왔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영상 통화 확인하는데 정말 삭발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때는 이미 이제 짐을 빼서 거처가 있는 이제 충남 아산 쪽으로 이동한 상태였었고, 그때 이제 뭐 짧은 얘기를 하면서 김병수 감독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경질할 수 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다. 그렇죠. 순위가 워낙 안 좋았고 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부정도 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구단에서 이제 자진 사임으로 모양새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 입장을 밝히고 싶다라고 뜻을 밝혔고요. 그리고 뭐 이제 구단 응원해준 열심히 응원해준 팬들에 대해서는 그 마음은 정말 감동스러웠고 정말 본인도 사랑했다라는 그 정도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그 부분이 되게 지금 수원 팬들도 좀 많이 화가 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질을 해놓고 왜 자진 사임이라고 언론을 통해 가지고 흘렸느냐. 왜냐면은 이전에 이병근 감독도 최종적으로 이제 경질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구단은 자진 사임이라고 발표를 하고 싶어 했는데 이병근 감독이 단호하게 경질이다. 이거는 경질이라고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경질이라고 최종 발표를 했고, 그것도 전에 박건하 감독은 자진 사임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면은 박건하 감독도 경질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경질을 했는데 자진 사임으로 포장하려고 구단이 노력을 했지만 뭐 지금 이병근 감독도 김병수 감독도 결국은 이제 경질인 것이 밝혀진 거죠. 근데 구단에서는 왜 굳이, 그러니까 보통 해외 뉴스를 우리가 볼 때는 그 차이가 이제 그 위약금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계약상에 명확히 있는 거고 본인들이 그만두라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계약 해지를 본인들이 원했으면서 이렇게 매번 감독이 스스로 물러나는 걸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뭐 K리그의 관행이고 실제로 이제 자진 사임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각 구단들이 자신들에 대한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한 관행으로 지금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감독이 다 안고 가라. 그렇죠. 감독이 자진해서 물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구단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이제 모양새를 만들고 싶은 건데 근데 지금 뭐 수원은 지금 3연속 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그 상황을 이제는 좀 알고 있는 뭐 소수의 미디어라든가 팬들까지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 되고, 이제는 뭐 많은 팬들이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수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게 K리그의 일종의 어떤 그 뭐랄까 관행처럼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같은 팀이 짧은 기간에 너무 이런 일이 많으니까 더 이슈가 된 것 같고, 근데 아무튼 그 커뮤니티에 보면은 김병수 감독님 그 사모 와이프께서 올리셨다는 글이 이렇게 좀 돌고 있는데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그 뭐 수원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자른 머리카락을 사진을 올린 걸 보고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찡했는데, 어쨌든 김병수 감독 본인도 뭐 성적에 대한 책임, 뭐 팀 지원 이런 거는 팬들끼리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김병수 감독은 그런 핑계 안 대고 성적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없지만 거짓 발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고. 다만 이제 또 이제 자진 사임과 더불어 가지고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그렇다면 김병수 감독을 교체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성적 부진이죠. 두 번째는 약간 선수들과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또 보도를 통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 또 김병수 감독이 독단적으로 선수들과의 갈등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여러 가지 징조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김병수 감독이 물러난 거에 대해 가지고 다른 같이 하고 있던 코치들도 아무
뭐 일만에 그거 없이 바로 또 짐을 싸서 나왔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뭐 주승진 수석 코치가 기존에 원래부터 있었던 팀 내 원래 있었던 네. 그렇죠. 주승진 수석 코치 같은 경우에는 수원보다 진짜 오랫동안 몸담았었어. 이게 다양한 그러니까 역할들을 하면서. 상징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네. 김병수 감독님 가실 때도 사실 보통 감독이 새로 오면은 수석 코치나 코치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주승진 코치는 오래 있었기 때문에 팀에서 좀 밀어준다라는 뭐 이게 검증이 되지 않은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좀 둘이 과연 융화가 잘 될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네. 지금 감독이 물러날 때 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되게 상징적인 풍경이 아닌가. 그렇죠. 같이 네. 이제 일을 했던 코치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부당하다.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서사라고 보여진 저는 그 따르는 행동들이라고 봤던 것 같고 선수단 내부도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선수들이 김병수 감독과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겠죠. 그런 감독은 세상에 네. 없습니다. 네. 그런 감독은 전 세계에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우회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들어보는 이야기들은 그래도 대다수 선수들은 좀 따르려고 했다. 그리고 많이들 그 부분에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은 책임감을 지고 있었는데 그 말은 조금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자, 일단 뭐 그 얘기는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거니까 감독이 뭐 사실 경질이 된다고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경질이 되는 경우는 잘 없고 이번 건 같은 거 어쨌든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경질이 된 상황에서 네. 뭐 어떤 것을 이유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더 얘기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드러난 현상만 보면 함께 있었던 주승진 수석 코치, 뭐 김규표 이군 코치도 사표를 썼다라고 하니까 그 감독과 같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다는 방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 상황 그렇고 이제 앞으로를 보면 지금 후임으로 굉장히 빠르게 또 이채롭게 염기훈 감독 대행이 선임이 됐는데 이게 좀 굉장히 일찍 결정이 됐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 밖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김병수 감독에 대한 감독 사령탑 교체에 대한 네. 최초 보도가 나와서는 커뮤니티에서는 뭐 어떤 감독도 접촉을 하고 있고 뭐 주승진 감독 대행 체제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일찌감치 전에 들은 얘기가 이미 그날 오후부터 김병수 감독은 경질되고 염기훈 감독 대행 체제로 간다 이게 단어였고요. 실제로도 수원구단은 어떤 다른 대안을 위한 그러니까 뭐 프로에서의 어떤 경험이 풍부하다거나 혹은 잔류를 해본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지도자에 대한 접촉 일체 없이 곧바로 염기훈 감독 대행 체제로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6일 오전 훈련부터 염기훈 감독 대행 체제로 일단 훈련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미 출범은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일단 간단한 걸 좀 짚고 가면 뭐 자격증 당연히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P급 라이센스 아직 따진 않았지만 뭐 아무 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감독직 대행직을 맡게 된 거죠. 그렇죠. P 라이센스를 획득하지는 않았지만 이수 중입니다. 네, 네. K리그 규정상 이수 중인 사람도 이제 P급 지도자, P급 자격증을 가졌다라고 또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감독 수행에 문제 없어요. 물론 이게 나중에 최종 수료가 되지 않으면 곧바로 감독직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일단 염기훈 감독 대행 체제로 빠르게 결정했다는 것은 팀 내에서는 그래도 거부감이 좀 없나 보죠. 뭐 코칭 스태프들도 좀 구성이 좀 빠르게 좀 된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일단은 염기훈 감독 대행 그리고 오장은 코치 2군을 맡고 있었던 양상민 코치가 올라왔고 네. 외부에서는 또 과거 이제 수원 삼성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고차원 이제 천안시티 유스 코치가 또 합류를 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영 골키퍼 코치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모두 이제 80년대 생일 정도 굉장히 젊은 코칭 스태프로 꾸려졌습니다. 그렇죠. 염기훈 감독 대행이 선수 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올 시즌에 출전도 뭐 했었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선수 등록이 돼 있잖아요. 네. 그 외국에서는 과거에도 그렇고 이제 선수경 감독을 축구에서도 볼 수 있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뭐 21세기 들어서는 거의 좀 쉽지 않지만 특히 세상 리그에서는 지금 규정상으로는 감독 대행 하면서 본인을 출전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축구연맹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게 워낙 만화 같은 일이긴 한데 과연 실제로 벌어질 수 있을까인데 프로축구연맹의 답변은 가능하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선수로서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상황에서 감독직을 지금 맡게 된 거기 때문에 선수로서의 출전도 지금 가능한 상황. 그러니까 경기 중에 뭐 상황에 따라서 염기훈 감독 대행이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좀 내가 투입이 돼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아마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은 아주 현저히 낮겠죠. 네, 올 시즌에 선수 등록은 돼 있었지만 뭐 거의 지도자 수업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수로서의 어떤 준비, 훈련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한 거는 4월까지였었고요. 네. 염기훈 현 감독 대행은 지난 5월에 이제 김병수 감독이 선임될 때 그때 구단하고 이제 코칭 스태프 쪽에 이제 본인은 지도자 준비에 전념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때부터 이제 P 라이센스로 네. 들어갔었습니다. 자, 아무튼 수원 정말 그 K리그를 대표하는 명문 구단 중에 하나이고 성적도 그 평가에 걸맞는 팀이었는데 최근에 계속 부진합니다. 지난 시즌에도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오영규 선수의 극적인 골 덕분에 일단 잔류에 성공을 했는데 올 시즌은 지금 분위기면 정말 강등이 유력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구단에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염기훈 감독 대행이 다 뒤집어 쓰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안타까운 게 이 결정이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기훈이라는 그 인력, 사람을 구단이 좀 소중하게 쓸 필요도 있지 않았나. 지도자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데 그렇다면은 옳은 과정, 좋은 환경, 좋은 시점일 때 좀 감독으로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그 예우인데 지금 너무 급하게 당겼었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그렇죠. 뭐 한편으로는 팀 내에서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희생을 통해서 팀이 일부에 잔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해석도 하고 싶지만 지금 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어수선하다 보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 진짜 수원 팬들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시겠네요. 네, 지금 뭐 SNS도 그렇고 여러 커멘트를 볼 때 좀 수원 팬들의 감정이 안타까움을 넘어가지고 이제 좀 분노, 네. 좀 이게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절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고 예, 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지도 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감독을 앉혔기 때문에 좀 팀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구단 쪽에서도 공식 뭐 입장 발표를 했지만 팬들이 더 분노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오동숙 단장 명의로서 이 결과에 대한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즌 종료 후에 반드시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사실은 지난 시즌 앞서 얘기하셨지만 이미 승강 플레이오프를 다녀온 팀인데 그렇죠. 지금 이 결과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팬들은 당연히 반성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절실함이 구단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원이 참 역대 가장 큰 위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 염기훈 감독 대행이 정말 희생양이 될지 아니면 히어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참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예, 글쎄요. 지금은 드라마 동화와 같은 일을 구단은 기대를 하지만은 글쎄요. 현실이 어떻게 될지 뭐 왜냐하면 축구도 워낙 다큐멘터리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현실은 냉정하니까 일단 당장 이번 주말 인천전부터 염기훈 감독 대행 체제가 시작되는데 과연 지금 연패 행진을 끊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다른 팀들이 올 시즌에 감독 대행 체제로 약간의 반등을 했던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한데 자,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서우정 기자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했습니다.